네, 새로 아재 3프로. 네. 왜 이렇게 저 째려보고 있어요? 누굴 저렇게 째려보고 있는 걸까요? 아, 그런가요? 사진을 하필이면 저런 거 고르셔가지고. 네, 우리 여도운 앵커가 또 네. 클로징 벨을 또 책임져 주시기로 했군요. 저는 그냥 명민준 앵커한테 붙어가는 거죠. 제가 뭘 책임집니까? 명민준 앵커랑 또 두 분이 네. 원래 알던 분. 아니요, 전혀 처음 봬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는 낯가리는데. 여명 케미 한번 또 여명의 눈동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심층 인터뷰. 스튜디오 들어오시자마자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하시고 싶어하시는 이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라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네. 알파고 신하가 이름이고 아니요. 예. 사실 신하 씨가 쌍시어치, 신하 씨가 이름이고 그러니까. 알파고는 성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부를 때 신하 씨님 이렇게 하면 아니 돼요? 알파고 기자님. 알파고 기자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파고 네. 기자님. 아니면 신하 씨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신하 씨. 네. 근데 신하 씨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알파고로 알고 네, 있으니까. 알파고. 네, 알겠습니다. 예, 편하게 그냥 저희 알파고로 호칭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번에 금요일에 설 전이었죠 아마. 네. 2주 전인가 아마 오셨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뭐 굉장히 화제가 좀 됐었던 모양입니다. 네, 좀 댓글로 이제 확인하는 거를 봤는데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와야 된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3%는 네. 이제 시청자 댓글을 워낙 좀 예민하니까 네. 선동으로 여기를 언제든지 저정이 가능하다는 걸 느꼈고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번에 뭐 네. 최근에 그 중동을 다녀오셨잖아요. 예. 뭐 요즘에 저 누굽니까 중동에서 그 빈살만 네, 뭐 이런 네. 사람 등등 이제 저희 왔었죠. 계속 방문하면서 이쪽으로 뭔가 좀 크게 열리나 이제 이런 생각들 기대를 가지신 분들이 많단 네. 말이죠. 잭파 수주. 네, 그래서 그걸 진짜 팩트가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너무, 그렇죠. 완전히 극함정으로 갔어요. 너무 그냥 기대감 이런 걸로만 갔다가 괜히 또 그렇죠.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일단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그쪽 분위기가 어떤지 살짝 좀 얘기 좀 일단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사우디라는 나라는 웬만큼 무슬림 국가에서는 다른 나라 마치 좀 약간 한국 사람들한테 일본하고 좀 약간 중국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근데 또 성지순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네. 동네마다 아는 할아버지나 아저씨나 아줌마나 할머니가 매년 누군가가 갔다 오니까 그래서 사우디의 인생 단 한 번도 안 가는 그 어느 무슬림 국가 시민도 사우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요. 왜냐면 매년 성지순례 때 주변에 있는 딱 한 명이라든가 네. 갔다 옵니다. 2주 동안 성지순례를 하면서 거기 있고 와서 그리고 또 한 달, 두 달 동안 사우디 소를 불어요. 그 할머니들, 아줌마들, 아저씨들 등등등.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는 네. 사우디가 있었는데 가서 봤던 사우디하고 제가 그동안 들었던 사우디는 전지자였어요. 달랐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신하 씨, 알파고 씨가 해준 얘기는 그러니까 무슬림이라면 평생 한 번 이상은 그죠? 예. 반드시 사우디에 있는 메카를 이제 방문해야 되는 거죠. 메카 카바 신전. 네, 그 신전에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중동 국가들 혹은 뭐 아랍 국가들 혹은 뭐 저 무슬림 국가들에서 네. 갔다 오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야 사우디는 이렇더라 이런 네. 얘기 해주신다는 거죠. 네. 네. 이제 그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의 사우디하고 제가 가서 봤던 사우디는 달랐어요. 너무나 어떻게 다르더라. 달랐습니까? 일단은 물론 옛날 풍습들도 눈에 보이기는 보였거든요. 옛날 풍습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또 그런 영상들을 찍고 제 개인 유튜브에다가 올렸어요. 알파고의 지식 램프. 예를 들면 맥도날드에 들어가요. 맥도날드에 들어가면 계산대가 2개 있어요. 네. 사우디의 맥도날드 들어가면 예, 이렇게 그 돈을 내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분리돼 있고 왜요? 여성들은 여기서 돈을 내고 남자들은 여기서 돈을 내고 메뉴는 동일하고요? 메뉴를 동일하는데 여자들 남자 이렇게 섞여서 돈을 내는 거 아니고 따라 돈을 내더라고요. 아니 그럼 여자친구랑 같이 가면 어떻게 해? 무슨 따로. 여자친구예요? 일단 그 단어를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여자친구라는 단어가 거기 없어요. 연애 안 해요? 약혼자. 연애 안 해요? 연애라는 거 뭐예요? 그거 다 서양 사람들이 만드는 이상한 논리예요. 네, 우리- 이거는 중동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알고리즘하고 그쪽 사람들의 알고리즘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남녀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 분리돼 있고 그리고 여성들 그럼 어디서 밥을 먹느냐? 네. 이렇게 또 벽돌로 따로 이렇게 칸이 있고 그 벽돌로 칸이 되는 안에서도 겉으로 이렇게 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남편이로 아니면 남동생으로 왔는데 또 다른 여자를 보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분리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밥도 옛날 같이 못 먹어요? 사우디예요. 아 옛날 사우디가 그렇다고. 이런 맥도날드도 지금 없어지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은 진짜 너무나 거의 90%는 아직도 그 사우디식 좀 약간 그 히잡 스타일 무르카를 네. 신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친구들한테 들었던 거는 그 무르카를 신는 여성분들은 남자들한테 말을 잘 안 거는 거였는데 이제 브로카를 입은.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아랍 친구랑 한국말로 얘기하는 걸 보고 한국에서 왔냐고 바로 이렇게 신나게 그 무르카 쓰는 여자가 저한테 전혀 말 안 걸 거라고 생각을 했던 여자도 좀 과거에 생각했던 사우디가 지금 굉장히 전혀 말 달라졌다는 걸 얘기인 수 거죠. 없는 그런 예. 분위기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아직도 이슬람 공동체 안에서는 제일 보수적인 나라고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고 또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전민이들이 다니는 커피숍들도 갔는데 네. 이렇게 다 복증 있고 복증의 여성들이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코튼으로 따로 여성들의 칸이 있었고 남자 여자 같이 놀진 않아요. 네, 오케이. 하여튼 저 팔에 네. 있는 거는 저 털 문신 아니고 진짜 털입니다, 여러분. 네. 어떤 분들이 지금 털 문신 아니냐고. 여러분 지금 그러시는데. 3%의 그 지적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여긴 지금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네. 심층한 자 일단 뭐 인터뷰하고 남녀 문제는 있어요. 알겠고요. 예. 하여튼 분위기는 사우디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개방적으로 바뀐 그쵸. 것 같다. 그건 알겠고 이번에 네옴시티를 다녀오셨습니까? 예. 근데 또 이 말은 좀 약간 수정해야 되는 말이에요. 네. 네옴시티 갔다 왔어요라는 말이 강원도 갔다 왔어요. 근데 강원도 어디? 속초에 갔다 온지, 강릉에 갔다 온지, 네. 철원군에 갔다 아니, 온지. 네옴시티는 딱 그 계획도시 거기 있잖아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뭐야? 가기 전에는 한국 언론에 있는 그 성동에 뭔가 속여가지고 송도 신도시 갔는데 이런 느낌으로 딱 아니, 있어야 아니에요. 되잖아요. 이제 없어요? 가보서 제가 깨달았는데 음. 네옴시티라는 거는 말의 시티라서 그러는데 사실 네옴도라고 해야 돼요. 경기도보다 2배 큰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네옴시티예요. 경기도보다 2배예요. 그 시티가 아니지. 그거. 아니죠. 갤럭시도 아니에요. 어. 네옴도라고 해야 돼요. 아. 그 네옴시티 안에는 노라인도 있고 옥사곤도 있고 드로제나도 있고 아, 신달라도 지역이 많아요? 있고 그 좀 약간 아. 계획되는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테마별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예. 그 해양을 끼고 있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네옴시티도 있고 예. 아니면 쭉 일렬로 이어지는 그 무슨 이름이지? 하여튼 그것도 있고 노라인도 있고 아 여러 개가 다 있는 걸 합쳐서 그냥 뭉뚱그려서 네옴시티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그럼 제가 어디 갔느냐? 제가 네옴베이에 갔어요. 네옴 베이, 네옴만. 네옴만 아 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거기 아니 거기 거기는 그건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신 건 옥사곤이에요. 옥사곤. 옥사곤이 제가 가는 데로부터 1시간 20분 거리였어요. 아 그래요? 예. 꽤 머네.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갔는데 난 네임시티를 보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는 관계자는 하루에 이거는 불가능한데. 아. 그래서 거기 이틀짜리 투어들이 있고 네. 이제 외국에 있는 이제 고위급 이제 간부들이나 아니면 기업 간부들이 오면 물론 가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돼. 넌 너무나 대놓고 갔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지금? 그렇죠. 거기 이제 지역별로 네옴시티의 이 안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어지고 있어요? 예, 지어지고 있어요. 아, 현재 공사 중이에요? 아니 끝난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네온베이는 거의 끝났어요. 그 네옴베이는 거의 끝났어요? 예, 네온베이라는 거는 옥사곤 아닙니다. 네온베이는 그 여름 스포츠들을 하기 위해서 도시예요. 그래서 2022년 레저 위주의 관광 위주의 도시군요 거기는. 그것도 있고 좀 약간 스포츠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2년 월드 비치 스포츠 거기서 개최했어요. 성공적으로 다 이미? 끝났고요. 예, 2022년 거. 아 요트 경기하고 뭐 이런 거. 아니 그 비치 사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번에 사우디에서 했어요. 아그 뭐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거기는 좀 약간 여름 스포츠의 해안가 스포츠 위주로 또 하나의 좀 국제 휴양지예요? 스포츠 그럼 휴양지. 그 비치발리볼 같은 거 하고? 예. 거기 근데 뭐 그 안에는 네. 오직 비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안에는 스튜디오 쪽에 갔는데 마치 우리는 지금 경산도에서도 군위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바주에 좀 약간 대형 스튜디오 공간 있잖아요. 네. 그것보다 더 큰 공간을 거기에 지으면서 중동의 드라마하고 이제 영화들의 허브를 만들려고 해요. 니온베이 안에는. 관광지처럼. 아. 아니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영화를 찍고 싶으면 아, 스튜디오. 예, 스튜디오도 네, 필요하고 네, 네. 기술도 필요할 건데 니네들 꾸질꾸질하게 돈이 없으니 와서 중동에 여기서 좀 약간 싸게 헐리우드. 찍으라. 예. 아 우리도 왜 저 양준가 어디 가면 남양주 촬영 스튜디오 있죠? 그렇죠. 네네. 여러 영화들 거기서 막 찍는데. 그리고 또 경산도에서는 우리 CF들을 찍을 때 쓰는 또 하나의 그 지역 군이 있는데 까먹었어. 아마 군위군인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서 찍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대형 완전히 좀 약간 스튜디오를. 스튜디오들이 있는 데를 제가 갔어요. 근데 스튜디오는 물론 이제 잘 해놓으면 중동에서 뭐해서 뭐 찍을 수도 있지만 네. 그건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물론 그러지. 그건 마케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가 워낙 이제 센 나라니까 그렇다고 이란에서 사우디 와서 그건 못할 거고. 그렇죠. 터키에서도 튀르키예에서도 그 드라마 강대국이니까 갈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집트라든가 예. 레바논이라든가 그동안 아랍 세계의 문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생성했던 나라들한테는 신의 한 수는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나라들은 워낙 경제적으로 힘든데 바로 사우디가 이런 공간을 너무나 헐값으로 해준다면 그러면 사우디는 그동안 사우디 국민들이 그동안 레바논이나 이집트처럼 왕이 없는 나라로부터 나왔던 문화 콘텐츠들에 이제 관여할 수 있는 환경이 세탁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여튼 뭐 이번에 가셨던 그 네온베이에는 그런 여름 스포츠라든지 해양 스포츠 요거 플러스 이제 영화 제작소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또 네. 그 해외에서 이제 외국 정부 간부들이나 아니면 네. 기업의 거기 관료자들 오면 그 사람들을 재울 수 있는 또 호텔. 숙박 시설, 호텔보다는 숙박 시설, 리조트들이었는데 네. 이제 거기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 갔다 왔을 때도 한 2시간 갔다 2시간 왔는데 다 눈에 보여요. 기존에 있었던 전기 라인을 다 꺼내주고 있고 재생에너지로 되는 거를 다 깔아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니움시티라는 말이 뭐냐면 프로젝트가 그 안에 많은데 그 전체 니움시티라는 그 큰 공간을 경기도를 재생에너지하고 특별한 통신 스타일로 관리한대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 있는 원웹이라는 네. 업체가 있어요. 큰 기업인데 이제 이분들이 좀 약간 우주 산업도 하고 통신 회사이기도 하고 좀 위성이랑 관련된 회사이거든요. 네. 이 회사의 대주주자 중에 하나는 한국 기업이에요. 하나. 거기 한화. 예. 아. 자, 그 기업한테 사우디 왕실이 2천억을 줬습니다. 와서 네가 여기 있는 그 통신망 하든가 아니면 AI 시스템을 네가 깔아줘라. 우리는 기술이 없으니까. 한화한테. 한화한테 아니고 하나는 그 회사의 대주주예요. 8.8%. 한화는 그 회사의 대주주이고. 네, 원웹이라는 회사. 원랩. 원웹. 원웹. 예. 웹사이트 할 때 웹. 우리나라 회사에. 아니, 본사는 영국에 있어요. 아, 영국에 있어요? 네. 근데 그 혹시 가서 좀 직접 찍어 오신 사진 좀 있습니까? 제 영상에 제 채널에 그 영상이 있어요. 아이고 그건 이따 볼게요. 사진.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좋습니까? 그거 좀 우리 저 PD한테 좀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그 해보겠고요. 입구에서 I love 니움이라는 그러한 그 있었는데 있어요. 이렇게 같은 게 보시다시면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네. 그거를 그래요? 그렇게 보여주시면 됐고, 우리 저 제작진한테 네, 좀 알겠습니다. 주시면 저희가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고, 알겠네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규모는 사실 뭐 해양 스포츠 혹은 뭐 영화 단지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큰 뭔가를 가져다 줄 것 같지는 않고 그쵸.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한국에 어마어마한 그 대규모. 건설. 선배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자 경기도만큼 큰 면적에다가 경기도보다 2배 큰 건데, 거기에 지금 새롭게 지금 시스템을 깔아주고 있어요. 그쵸, 어디나 네, 가면. 네. 들어오는 거죠. 물론 개별적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네. 프로젝트 서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이거만으로도 큰 프로젝트예요. 이거만으로도 뭘 따오면 큰 프로젝트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일각에선 자꾸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사우디 왕실은 미끼를 던지면서 외국 기업들을 낚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때요? 그런 의혹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사우디 왕실이 지금 뭐 했냐면 이제 덜라인하고 옥사곤을 이제 발표를 했을 때 네. 날아다니는 자동차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날아다니는 자동차 기술이 대중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왕실이 뭘 했냐면 독일에서 월러콥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콥터. 월러콥들이라는 올러콥들. 네, 이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가지고 개발하고 하려고 하는 그 기업이 있어요. 네. 네. 그 기업도 지금 투자를 받고 있는 거고 그 회사에다가 2천억 또 투자를 했어요. 2천억이면 좀 적은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적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워낙 이제 돈 단위가 조 단위로만. 뭐 600조, 뭐 100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근데 제 보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불일 때가 너무 많은데 2천 정도 가는 것도 충분해요. 아니까요. 아니 결론적으로는 이 네. 사람들은 자기 돈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자꾸 외국 기업들한테 니네 와서 여기에다가 투자하라. 그러니까 저희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니다. 예, 사우디 왕실도 지금 이 니온 프로젝트가 돈 쓸 성공하기 마음은 위해서 충분히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돈 쓸 그곳을 충분히 이제 못 찾은 것일 왜 뿐이지. 있을 때는 돈을 쳐요 사우디 아, 정부. 쓸 땐 쓴다? 그리고
그리고 또 외국 기업들이 여기서 절수한다. 외국 네.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좀 약간 조심스럽다. 자, 여긴 지금 재생에너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또 미국에서는 Air Production and Chemical이라는 재생에너지랑 관련된 기업이 있어요. 네. 그 기업이 사우디에 있는 아쿠아 파워이라는 재생에너지 기업이 있는데 물론 기술적으로 미국 회사만큼 아니니까 둘이 합작을 해서 5조 정도 양쪽 다 돈을 다 부으면서 5조 정도에 하고 시작했어요. 네. 벌써 몇 년 전에. 근데 그 미국 회사가 일하다 보니까 사우디 애들이랑 호흡이 맞아서 그런지 얼마 전에 사우디 남부에서 짜잔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네. 또 거기에 12조 투자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도 와봤더니 뭐요, 뭐 괜찮은데 투자할 만한다라고 생각하면 미국 기업, 그 외국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 안 하고 그냥 돈을 따가는 이제 유럽 아니면 서양 기업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니온베이에 있을 때 거기 있는 전체 어디나 가면 건설을 담당하는 미국 기업이 AECOM이라는 또 이렇게 신기한 건물들을 만드는 미국 큰 기업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뭐 여러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자 지금 현재 중동에 네. 두바이라는 데가 있고요. 네. 뭐 거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중동의 여러 기업들 혹은 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동과의 거래를 할 때 이제 거기를 허브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거기의 역할을 사우디가 좀 가져가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맞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두바이가 현재 갖고 있는 메리트를 다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두바이가 갑자기 막 무슨 혁명이 일어나서 거기를 그냥 뭐 군인들이 싹 장악하지 않는 이상 굳이 그 네옴시티를 옮길 이유는 뭐 있습니까? 정말 지금 여기는 좀 네. 약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좀 약간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 뭐냐면 두바이를 만드는 거 뭐냐면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놀고 싶으면 두바이에서 놀아요. 두바이는 그 밤문화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아, 밤문화가 네, 두바이가. 한국이랑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면 저 지금 기획사 동시에도 부사장이잖아요. 우리 회사엔 지금 외국 모델들이 있어요. 중동이나 아니면 인도랑 관련된 왜 요소- 오늘 같이 오시지 않으셨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네.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DM을 보여줘요. 그 두바이에 있는 애들이 어떤 네. 문자를 보내는지 거기 있는 이제 관련된 캐스팅 회사들이. 네. 그래서 아, 뭐 제- 밤만 거기서 파티를 여나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이제 3%의 좀 수준을 제가 떨어뜨리고 싶진 않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저는 지금 요르단에 갔는데 요르단도 너무 개방된 나라예요, 나름. 근데 개방했는데도 딱 그 한계가 있어요. 어디? 그래서 사우디는 아무리 개방하고 아무리 뭘 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요르단만큼만 될 것 같고 더 이상 좀 약간 사우디에 그러니까.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그 정도로 높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바이처럼 안 두바이로 되잖아. 간다. 두바이처럼 안 될 거. 그러면 근데 그 두바이에 거기 있는 외국의 회사들은 그 정도 자유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어쨌든 뭐 회사도 차리고 놀고 뭐 그렇죠. 하는 건데. 그래서 사우디는 그러면 그만큼 가고 싶은 건가라고 했을 때 사우디도 그만큼 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우디 안에는 메카 메디나가 있어요. 네. 메카 메디나를 갖고 있는 나라는 그 정도 가면 다른 무슬림 나라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사우디도 네. 우리는 그 수준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갈 수 있는, 개방할 수 있는 수준을 알고 있고 대신 갖고 있는 인구를 통해서 지금 2,000명 넘어요, 인구가. 2천만 명. 예, 2천만 명 넘고 사우디? 예, 예. 자기 인구예요. 네. 아랍에미레이트처럼 남의 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아랍에미레이트 인구는 지금 1,000만 명인데 네. 다 외국인이에요. 네네. 두바이 가시면 두바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는 뭐라 했냐면 외국 기업들이 협박해요. 너 와서 본사를 우리나라에 끌어당기지 않으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장사하지 마, 나가. 그래서 2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렇게 쉽게 좀 사우디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군사력으로 봤을 때도 GCC 국가들 안에서, GCC라는 거 이제 아랍의 반도, 그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쿠베이트, 카타르, 바흐레인, 이제 사우디인데 네. 거기서도 좀 약간 손으로 잡을 만한 좀 사람들을 눈에 봤을 때 좀 약간 두려움을 느낄 만한 군대는 또 사우디한테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는 지금 갖고 있는 그 인구를 통해서 나름 좀 약간 두바이한테 역할을 뺏기려고 해요. 그것도 이제 두바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든 거예요. 무슨 네, 대안을 네. 만들었냐면 외국인들한테 이제 대출을 열어줬어요. 원래 그 대출을 주기는 건용 네. 외국인들한테 땅도 안 팔아줘요. 중동 아랍 국가들이.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다 열어줬고 네, 대출도 네, 다 네. 열어줬고 그리고 영주권도 다 열어줬어요. 아 두바이 영주권. 네, 두바이 그래요? 영주권 지금 열려 있습니다. 탐 나십니까? 두바이 영주권? 아니 화려한 밤. 저는 이제 그쪽이 사실 잘 맞아요.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안 가봐도 아시겠어요? 알것 같. 근데 이제 저는 사우디에 그런 이제 뭐 개방적인 사우디에서 비교적 개방적인 것을 연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르단 수준 정도일 텐데 네. 어쨌든 두바이에 중동 사람도 몰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건 중동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동에서 이렇게 눌렸던 그 억압 같은 거를 어쨌든 두바이 같은 데라도 풀 가서 수 있다. 푸는 거고 전 세계 사람들은 그래도 중동의 그 억압된 문화를 거기서 살고 싶진 않지만 경험하고 싶진 않겠죠. 두바이 정도라면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충분히 타협하고 할 수 있다. 요 정도 느낌으로 이제 두바이를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우디는 말씀하신 것처럼 메카와 메디나라는 그 성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버릴 수가 없다.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거기도 지정학적으로 꼬이는 문제가 뭐냐면 네. 사우디는 그걸 할 수 있는 도시인 제다인데 네. 제다는 이제 정치자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카티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미카티 뭐냐면 이슬람에서 성스러운 구역이에요. 그래서 성지수를 하러 가려면 미카트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하얀색 옷으로 바꿔 입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큼 사람들은 제다에 가는 비행기 타기 전에는 공항에서 타고 그런 식으로 비행기 타거든요. 근데 지금 제다는 어떻게 보면 미카트 안에 있고 사우디 경제에 허브되면서도 동시에도 이제 메카에 가는 사람들이 메카에 직항 없어요. 제다에서 사람들이 이제 버스나 아니면 기차 타고 갑니다. 네. 성지순례 가는 길이니까 이제 꼬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함메드 빈 살만은 동시에도 이 니엄시티를 통해서 좀 제다가 갖고 있는 그 부담감을 좀 약간 분산시키려고 하기도 해요. 왜냐면 제다는 워낙 좀 약간 경제 허브 도시리 그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뉴요크잖아요. 튀르키예에서는 이스탄불인데 네. 사우디에서도 제다예요. 근데 제다는 동시에도 성지순례 가는 도시이니까 좀 약간 나름 문제가 있는 거죠. 쉽지 않아. 내가 볼 때 쉽지 않아요 그거. 그래서 이제 난 전 세계 기업들이 다 거기로 모여야 네.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모여야 내가 볼 땐 그 네옴시티 계획에 있는 그 건물들에 채워줄 기업들이 그나마 좀 생길 것 같은데. 선배님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니엄시티에다가 외국 기업들이 와서 끼워오는 거 아니고 사우디 정부는 또 이제 그 사람들의 발표문들을 보니까 목표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사우디 왕실이 니엄시티를 통해서 세운 목표가 외국 기업들이 여기 와서 입점하는 것보다는 그 미래에서 쓰일 만한 사람들이 그동안 엑스포들에서 발표했던 근데 아직 대중화 안 됐던 첨단 기술들. 미래랑 관련된 기술들이 제일 먼저 이 도시에서 실행되고 하나의 좀 약간 미래 도시를 만들고 싶어 그렇죠. 하는군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실제 엑스포 모습을. 공간 같은 거예요. 박람회. 그걸 그러- 또 관광 네. 상품으로 개발할 수도 그러기에 있고.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돈을 뭐 가볍게 쓸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오일머니. 그런 만약에 저 미래를 보여줄 만한 도시 첨단 도시 미래 도시를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저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 여기 와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런 개념이라면 지금 있는 그 계획의 한 100분의 1쯤이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축소를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너무 위치를 잘 맞았다고 생각했던 거 뭐냐면 네. 지금 사우디는 아시다시피 큰 영토가 크거든요. 근데 니엄시티를 어디서 하냐면 타북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북부에. 타북의 북쪽에다가 하고 있어요. 서쪽. 근데 타북에 가봤더니 어떻게 보면 북쪽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 시아파 사람들도 있고요. 저 네. 한번 택시 기사는 시아파 사람이었고요. 저 사우디는 순위파죠? 네, 대다수가 순위파예요. 순위파죠. 네. 근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시아파 애들도 있고 네. 그리고 경제 난민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나라에서 경제가 안 되니까 일하려고 사우디에 왔던 아랍 애들, 즉슨 이집트나 아니면 레바논 애들. 그리고 또 이번 내전 때문에 시리아 난민 많이 생겼잖아요. 터키 다음에 제일 많이 또 갔던 나라는 사우디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아 애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애들이 예전에 그 전쟁이 터질 때 또 갔던 나라들 중에 하나는 사우디였어요. 즉슨 사우디의 북부는 비교적으로는 사람들의 좀 약간 다민족이네요. 다민족 다 아랍 쪽이에요. 다 아랍 민족이 아랍 쪽인데 그 사우디 북부는 사우디 중부 그 리야드하고 메카 메디나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약간 사람들이 개방적이었어요. 사는 행동, 네. 그 삶 방식. 그래서 그런지 아마 또 거기서 하는 이들 중에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비교적으로 안전하거든요. 그 이집트족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좀 약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에피소드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정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뭐 100분의 1 수준으로 작게 해도 되지 않냐. 근데 우리 사실 한반도라는 땅 자체가 좀 작고 하니까 우리는 좀 너무 좁게 보는 거 아닌가. 우리 정 프로님이 좀 꿈을 원대하게 좀 가지면 어떨까. 내가 너무 꿈이 작았나요? 예. 아니, 근데, 스케일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하는 저 비유기도 한데 전 세계 사람들을 가로 세로 1m 안에 한 명씩 넣으면 네. 충청북도에 딱 다 들어가거든요. 70억, 그래요? 70몇억 인구가. 그러니까 도시가 생각보다 클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좀 사이즈를 좀 크게들 그러면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진짜 저는 이제 항상 그 생각이 드는데 왜 나는 이거 사우디에서 네옴시티를 보고 놀랐느냐. 네. 한국 언론에서 네옴시티라고 하면 오직 똘라인하고 옥사건, 똘라인하고 옥사만 보여주고 있는데 네옴시티에 나왔던 그 예산의 20% 30%는 그쪽이 나머지 70% 다른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아직 그 발표 안 됐던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또 그 네옴시티 이쪽 좀 동쪽에는 모하메드 빈 살만 좀 약간 농업이 되는 쪽에는 또 AI 기술로 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려고 해요. 미래 그건 아직 농업. 예, 그 농업인데 미래에 있는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있는 기술로. 또 그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제대로.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는 이미 네옴시티 안에는 있는데 이렇게 노라인처럼 이렇게 패키지로 발표가 안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오직 옥사곤하고 똘라인만 보이니까 네옴시티 나머지 거 안 보여요. 그 똘라인이라는 게 이제 그 일자로 쭉 이어진 그 그렇죠. 170km인가 하여튼 그거 이거 거고. 옥사곤은 팔각형으로 네. 물 위에다가 떠 있는 항구 도시인데 예, 인공적으로 만든 그 도시. 예. 네. 이 두 개가 오직 우리 눈에 보이니까 네옴시티의 나머지 거 눈에 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뭐 투자자들이나 시청자분들은 그것만 보도가 되니까 그거밖에 모르는데 사실 근데 문제가 기업 언론이 입장에서는 가서 취재를 해야 됐는데 네. 왜 취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내피셜로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 있는 지라시를 가지고 기사 쓰지 모르겠어요. 언론인이라면 갔다 와야 돼. 무슨 내전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비행기 하나로 갈 오케이, 수가 오케이. 있는 거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진이 지금 준비됐나요? 지금은 안 보내주셨대요. 안 어디- 보내주셨어? 사진 네. 보내주셨어요. 기자님이- 그러면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근데 이제 보내주세요.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들이 좀 네, 있잖아요. 예를 맞아요. 들면 그 엄청난 최첨단 도시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건설 기술이라든지 건설 기업들이 이제 가서 뭔가를 하는 거, 혹은 에너지도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기차도 있고 그죠. 태양광을 쫙 깔아버린다고 하니까 네. 결국 태양광에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탑2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것들, 혹은 말씀하신 기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기대하는 부분이긴 한데 혹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가시적으로라도 뭔가 보이긴 하는지, 아니면 너무 우리가 좀 대형광은 누나 보였어요. 그래요? 니엄시티라는 그 거다란 지역 어디나 가시면 태양광이 많아요. 거기 열심히 기존에 있는 전등이라고 해야 되나? 네. 길거리에다가 네, 정말 네. 그것들 다 가로등 꺼내주고 대형광으로 되는 것들 좀 깔아주고. 어디 나라 걸 거기 설치해 거기까지 취재를 못했어요. 저는 왜냐면 니엄베에 가서 거기 있는 이제 건설 회사의 그것들만 봤는데 네. 또 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노동자들한테 니네들 이걸 어디서 사는지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네. 거의 100km 달려가고 있었는데. 뭐 중국 게 많겠지 아직은. 그거는 제가 사우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지금은 인도 기업들하고 중국 기업들이 많이 왔기는 왔어요. 근데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돈을 꿀 빨듯이 빠는 그런 것들 아니고 그냥 남지 않는데요? 이렇게 사우디가 돈 잘 안 쓰나 봐요. 아니 이제 좀 약간 사실은 여기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누구한테도 없는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구도예요. 왜냐면 태양광은 이미 어느 정도 다른 데서도 할수 있으니까. 생산하는데 아니, 무슨 그렇지. 생산이 예. 힘든 거 아니에요. 한국에도 지금 태양광을 튀르키예에서도 지금 태양광을 만드는 회사들 많아요. 뭔가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네. 해야 이제 거기서 좀 뭔가 돈을 뺄수 부가가치를 있다. 만들 수 있다는 그렇지. 건데. 제일 돈을 제 보기에는 네네네. 벌었던 회사가 어디냐면 머피스 아키텍처리라는 미국 회사이거든요. 네. 그 회사가 이제 미국 회사이고 그동안 너무나 신기하고 색다른 건물들을 만든 회사인데 그 회사는 똘라인을 기획을 했어요. 미국 회사요. 그 회사가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왔대요. 그런 회사들. 네. 그 지금 사우디 얘기를 이제 저희가 한참 했는데 네. 얼마 전에 또 우리는 그 UAE랑 또 뭐 좋은
뭐 MOU 같은 걸 또 네.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죠? 엄청 많이 했어요 최근에. 저는 UAE 쪽도 그거는- 다녀오셨죠? 네, 두바이 갔다 왔는데 네. 그 회사들은 우린 그 나라들을 너무 잘 알아야 돼. 왜냐면 그 사람들은 투자를 한다고 해요. 맞아요. 그냥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또 무슨 몇십조 투자하겠다는 걸로 나와 40조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좀 있었죠. 근데 어떤 개념으로 투자를 한지는 제가 모르거든요.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지금은 아랍에미레이트는 사우디랑 다르게 왕실에 소속된 그 투자 회사들은 몇 개예요. 하나 아니에요. 지금 사우디는 완전히 이제 국가 펀드로 돼 있는데 왕실 펀드로 돼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두바이도 그렇고 이제 아부다비도 그러는데 왕실에 속하는 투자 회사들이 몇 개예요. 네. 그리고 이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투자했다가 돈을 안 꺼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자꾸 돈을 이렇게 돌려치기 하면서 자기 갖고 있는 자본을 좀 약간 끌어당기는 일들도 해요. 돌려치기 하면서 끌어당긴다? 예를 들어 네. 무바달라이라는 투자 회사가 있어요. 아부다비에. 이 회사를 제가 왜 눈에 걸리냐면 예전에는 만수르가 여기를 관리하고 있었다가 지금 네, 거기서 네, 빠졌어요. 네. 이 무바달라이라는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는 몇 년 전에는 페라리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페라리에다가 돈을 박아주고 페라리 아시죠?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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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리에 네. 있는 네, 스포츠카. 자동차. 예. 네. 거기에 있는 지분을 엄청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다가 3년 이후에는 피아트한테 팔면서 거기서 몇백억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부다비는 장기적으로 페라리에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었고 그냥 딱 힘들 때 사고 다음에 벌면서 쌀 때 거기서- 사서 비쌀 때 팔고 뭐 이런 식이다. 그렇죠. 이렇게 주식 회사에서 주식 사이트에서 하는 거 아니고 직접 가서 회사에 거의 네, 그 네, 간부들이랑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40조 우리 쪽으로 투자가 온다고 하는데 그 돈을 어떤 어떻게 식으로 오느냐. 한국 시장에서 돌릴 건지는 또 알아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냥 정말 뭐 5조 이런 공사 있으니까 와서 공사하세요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쌍용 자동차에 지금 어려우니까 들어와서 싸게 이 회사 지분 한 50% 샀다가 이걸 인도에 있는 무슨 회사에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가능한 스토리예요. 아.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사우디도 어느 정도 같은 상황인데 네. 이 오일머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일머니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착하고 싶은 거 뭐냐면 독보적인 자기네만의 산업거리예요. 우리한테만 있고 남들한테 없어야지 우린 이걸로 먹고 살 거다. 예를 들면 네. 지금 한국이 현대하고 삼성 덕분에 잘 거고 있고 또 이 특유의 큰 기업을 뒷받침만한 또 다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지금 튼튼하게 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런 회사 몇 개 키워주고 싶은데 그 목표에 가는 그 사이에는 그 과정에서도 자꾸 자기 갖고 있는 자본력을 이런 전략으로 좀 약간 증가시켜야 돼요. 뭐 물론 우리 회사에다가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돈을 안 꺼내주고 평생 같이 가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략식으로 네네네. 돈을 뺐다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그 MOU 체결했을 때 뭐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 항공우주 또 뭐 의료기 공급 등등 뭐 이런 거 원전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제일 많이 거론됐죠. 우리의 핵심일 거라고 생각하고 요것들을 아마 그 UAE가 좀 많이 사가거나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인 거고 UAE의 생각은 근데 유해 생각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아시다시피 또 사우디 왕실 국보 펀드는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한 게임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좀 약간 돌려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고 진짜로 좀 약간 그쪽에 그 사람들은 사우디적인 생각이 있어요. 지금 컨텐츠 사우디는 쪽에. 전세 그 자기네 나라를 완전히 디지털화가 하고 있어요. 제가 사우디를 돌아다닐 때 한국 못지않게 디지털화가 됐던 나라였어요. 사우디는 아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됐어요. 많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뭐냐면 사우디하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렇게 같이 지금 짜고 치고 있는 거 뭐냐면 네.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스라엘이랑 같이 그런 좀 약간 그 기술을 개발해요. 다음에 사우디에서 그 인구가 많으니까 진행을 했는데 잘 됐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뭘 하냐면 그 중동 아랍 지역에서 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눈, N-O-O-N. 이거는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쿠팡 태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이거는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완전히 지금 쿠팡처럼
가라앉으면 이제 성공되면 이걸 가지고 완전 아랍 지역을 다 통일시켜 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린 지금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또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네, 왜냐면 네, 이 네. 사람들이 이런 좀 약간 기술적으로 뭘 성공이 되면 아랍 지역을 독립시킬 수 있는 경제력하고 네트워킹이 있는 나라들이니까. 거기는 또 뭐 모래 배송 뭐 이런 거 이제 또 도입하고 새벽에 막 이렇게 그런 거 하려고 해요 지금. 왜냐면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타북에서 이제 네옴시티를 보고 네. 이제 메카로 갈 때는 공항에서 이집트 기술자라 만났어요. 이분이 이집트에 있는 또 이렇게 인터넷 시스템을 깔아주는 나름 유명한 회사이더라고요. 그 이집트에 있는 항공사들하고 그 물류 회사들의 인터넷 베이스를 이분이 깔았대요. 나름 좀 약간 그 업계에서 유명한데 또 뉴욕시티가 초대했어요. 그 와서 좀 약간 우리 그분을?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또 이제 그 눈이라는 회사 거를 하고 있대요. 예, 그분이 그 얘기를 해서 이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또 내부 자기네에서는 좀 경쟁이 있긴 하지만 또 동시에도 같이 이렇게 기술들을 특히 이렇게 인터넷적으로 뭔가를 개발하고 아랍 중동 지역에서 성공시키면 전세 그 모든 아랍 지역에다가 모로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라크까지 이렇게 확대시킬 아젠다가 있다고. 네. 그 네옴시티 사진 하나를 좀 보내주셨군요. 우리 네. 알파고님이. 근데 니온베이 입구예요. 이렇게 보면 그냥 하와이 어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니온베이 입구예요 여기는.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우리 여기 여의도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설치해놔도 이거. 아 저는 영상 찍느라 안에 아, 들어가고 저기 난 다음에는 사진 안 M 찍었어요. 옆에 계신 분이 네, 저예요. 알파고 기자. 그래요? 네네. 저 있어요. 아이러브 네옴. 네. 아이러브 뉴욕이랑 굉장히 또 비슷한 느낌이 살짝 있네요. 좀 아이러브 속초도 저는 있고, 안에 아이러브 들어가고 있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고프로로 영상 찍느라 사진 안 찍었는데 영상도 따로 제 채널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혹은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투자하거나 혹은 뭐 거기서 뭔가 사업을 할 때 다른 예를 들면 중동 말고 뭐 동남아라든 중국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말고 또 다른 어려움이 혹시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중동에- 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중동은 함정들하고 기회들이 가득 동시에. 찬 나라예요. 함정과 기회가 어떤 가득 차 있다. 함정이 위험한가요? 우리나라 일단은 기업들에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중동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알고리즘하고 우리의 너무 알고리즘은 달라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이해관계하고 우리 이해관계가 다르니까요. 일단은 그 사람들의 머리 그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주요한 알고리즘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산업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좀 지금, 약간 시간 문제는 우리만큼 반듯하진 않아요. 시간 약속 잘 안 지킨다. 뭐 만약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양해 약속 오늘 체결 사인해야 되는데 두어 시간.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막 5시 반에 오고 이러나요? 저는 예를 들어 제가 또 뚜렷한 예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 기사 다음에 이제 후속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무르츠 칼리파를 우리 한국 회사가 만들었잖아요. 부르즈 칼리파. 네. 예, 삼성물산이 만들었어요. 네. 물론 다른 회사가 받았지만 그게 밑에는 돛담배 같이 생긴 그 건물인가요 혹시? 아니 그거는 부르즈 아랍이고. 무르즈 아랍이고 아. 무르츠 칼리파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네네네. 전 세계 1위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008년 때는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삼성물산이 그 회사를 만들면서 그 부르즈 칼리파를 만들면서 이제 약속된 시간에 돈들을 받아야 되는데 안 줘? 그 돈이 좀 밀렸어요. 네, 네. 돈을 안 주는 거는 돈이 굉장히 안 주는 거 위험한데. 아니고 밀렸어요. 그건 네. 늦게 주는 거는 예. 큰 위험인데.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삼성물산이 재판을 걸었어요. 소송했죠. 예, 우리가 니네들이 약속하는 시간에 돈을 안 줬다가 돈을 안 주는 거 아니고 그 계획된 시간에 돈을 안 줬다는 식으로 했는데 근데 두바이 입장에서도 갑자기 세계 경제 위기가 터졌는데 이 위기가 안 터졌으면 우리는 돈을 안 줄 리가 없고 이것 때문이었다는 식으로 또 나름 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대해서 기사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지금 삼성이 두바이에서 법인이 있어요. 즉슨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해서 합의를 하고 아직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돈을 그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돈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자면 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약속한 그
이때 이 정도로 돈을 줄 거고 이때 이 정도로 네. 돈을 줄 거고 그거인데 그거는 그 날짜를 시간에 지키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이 피해를 봤다는 식으로 그렇죠, 피해 보죠. 네. 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뭐 그 정도는 뭐 아니죠. 굉장한 큰 위험입니다. 아니, 막아야 이게- 되는데 못 막게 되잖아요. 그 아. 규모도 엄청 클 텐데. 아,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 알고 가고요. 우리가 항상 네. 생각해야 되는 또 게 뭐가 리스크가 있을까요? 있어요? 이제 이건 알고 다음에 좀 약간 이성이란 대화는 우리처럼 좀 약간 예를 들면 아니 근데 그게 사업적으로 뭐가 문제가 가서 예를 들면 만약에 상대방에서 지금 왕실 소속 여자가 나왔는데 네. 어. 이쪽에서도 여자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 쪽에 있는 남자가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들은 좀 약간 대화라면 그 사람이 친절하게. 왕실 여자인데 네. 좀 약간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하나요? 예를 들면 터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터키 그 이발소가 네. 이제 사우디에서 이발을 하다가 그 왕실에 있는 여자인지를 모르고 어떤 차가 왔는데 안에 이제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서 봤다가 갑자기 여자가 전화를 했는데 경찰이 와서 너 어떻게 왕실 여자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쳐다보냐라고 그 친구는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 그럼 어떻게 우리 사업적으로 미팅을 갔어요. 근데 그 왕실- 여성들 너무 지나치게 너무 예쁘시네요. 이런 말들 안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너무 좀 약간 아, 비교적으로 정프로님 가시면 안 되겠네요. 네. 눈을 아래로 깔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하늘을 보고 있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되도록 좀 약간 너무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칭찬 같은 거 안 아니 하시는 뭐 건 칭찬 나아요. 안 할게요. 근데 혹시 보고 있는 거 자체가 혹시 실례라면 선글라스 쓰면 이제 되잖아요. 그 상대방이 그 남자에 있는 어떤 욕구를 느꼈는지에 따라 어떤 다르겠지. 욕구요? 네. 어렵다 어려워. 눈도 맞추면 안 된다. 네. 또 그리고 뭐 어떤 부분도 있을까요? 뭐 이런 이 것들 정도? 뭐 주로 약간 문화적인 부분에서 야, 문화적인 다르고 부분들. 시간에 있어서 다르니까 네. 자금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그리고 막 예를 들면 제가 또 직접적으로 겪었던 일인데 우리는 어떤 책의 아랍어 버전을 이집트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작가가 있고 한국인 작가의 책을 우리 업체에다가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좀 그런 행사를 해달라.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딱 눈으로 보고 있어요. 왠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얘기했어요. 회장님 혹시 현수막 제작하셨어요? 알파고 우리는 이집트 쪽에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보냈는데 현수막 걔네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우리는 한국에서 만들고 과연 말이 안 되잖아. 대표님 중동에서는 현수막 개념이 없어요. 그분들 행사를 했을 때 뒤에다가 현수막 안 갈아요. 설마 행사인데 안 한다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전화를 해봤더니 제 말이 그대로 나왔어요. 무슨 현수막이 있냐고. 우리가 그냥 행사인데 또 뒤에다가 뭐 현수막 깔아야 되냐고. 아니 뭐 그런 거는 좀 마이너한 문제 같고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원에서 네. 뭔가 이제 판결을 받아서 이제 문제가 생긴 법원을 그쵸.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그 양쪽의 계약서를 보고 그 문구가 뭐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문구대로 약속을 안 지킨 쪽에 이제 페널티를 물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혹시 중동 쪽은 그 법원 자체가 약간 외국인에게 좀 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친근하지 않은. 이제 종교적 색채가 너무 좀 짙다 보니까 그 종교가 아닌 사람들에게 그쵸. 불이익이 좀 아니 간다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완전히 자본주의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그 계약에서 지금 예를 들면 진짜 한국에서 든든한 회사가 나왔다. 그럼 계약에서 모든 상황이 다 명시돼 있으면 그거 왜냐하면 또 그 소문이 나면 거기 있는 경제 체제가 무너요. 왜냐하면 두바이, 아부다비라는 나라들은 그 신뢰 바탕으로 이 정도로 발전한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여지가 그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쪽 회사가 말이 맞다면 그쪽으로 가요. 근데 또 좀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또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두바이 가보시면 프레임 있어요. 프레임? 그 프레임 뭐냐면 거의 우리 63빌딩 크기에는 이렇게 액자예요. 그렇게 큰 액자가 있어요? 네, 큰 액자가 있어요. 뭐 인터넷에 좀 약간 누가 네, 띄워줘서 이름이 뭐예요? 좋겠는데 그냥 프레임. 두바이 프레임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이것도 문제가 됐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바이 왕실이 대회를 열었어요. 우리 이제 두바이를 보여줄 만한 상징할 만한 어떤 건물을 지었으면 그 건물이 뭘 돼야 되냐 하고 건축가들한테 이걸 공지를 올렸더니 제가 기억을 잘 못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하고 있다면 스페인 건축가가 이겼어요 이 대회를.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약간 엑스포도 하고 박람회도 했는데 네. 그리고 그 사람이 1등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액수의 돈을 가지고 왔어요. 다음에 두바이 왕실도 그걸 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건설했죠. 근데 그 이 건축가는
나의 저작권 돈 줘달라. 근데 그분들이 무슨 말이야? 너 1등 됐기 때문에 우리가 너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줬는데 그 안엔 저작권도 있었다. 아 무슨 말이 이건 단순히 대회였어요. 나 대회 때문에 이거 보내준 건데. 그냥 누바이 측도 야 우리는 이 대회를 그냥 열겠어? 이 대회로 우리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너 그 정도의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이제 거기서 다툼이 있었다가 이거는 재판에 갔다가 두바이 표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거에 대한 해석을 혹시 그들의 알고리즘은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그쵸. 있으니까 최대한 하여튼 우리는 뭔가 계약을 하거나 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좀 명문화할 필요가 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거 항상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아부다비가 두바이는 다른 중동 국가들이랑 달라요. 여기는 항상 한 단계 더 서양식에 가까워요. 안 그렇으면 이스라엘에 있는 자본이 이쪽으로 흘러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뭐 네. 가본 적도 없고 아, 그래요?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알게 돼가지고 우리 또 알파고 기자님이 여러 가지 전해주셔서 이제 새로운 네네네. 걸 알게 돼서 다음에 뵈면 조금 더 자세한 질문.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얼마 전에 블랙핑크 거기서 공연했잖아요. 아, 예. 국내 언론에서 블랙핑크의 이제 그러니까 국내 언론이라는 건 사우디 언론이에요. 보도가 나왔긴 나왔는데 사진이 안 나왔더라고요. 사진 못 찾았어요. 왜 사진 안 나와요? 왜냐면 여자애들이 짧은 집어 입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링크를 찾아가지고 제가 그동안 연락했던 사우디 친구들한테 링크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다들 공연을 그딴 식으로 했었다고 나도 몰랐다고. 그딴 이거는 식이라 진짜 뭐 문화 관광부를 빨리 모하메드 빈 살만 하야시켜야 된다고. 우리 알고 있었어? 그 문화 관광부는 언젠가 그런 일을 저지를 건지 뭐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뭔가 짧게 입고 그냥 짧은 이러면 안 치마. 돼- 안 단순히 된다? 우리 뭐지? 이 여의도에서 일반적으로 아, 내 친구분들은 그렇게 입고서 공연을 하다니 말도 안 된다. 네. 아, 못본 굉장히 거를 보수적이군요. 아쉬워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고 잘 모르고요. 여튼 그건 안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메카 메디나가 있는 나라는 개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그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도 있어. 사우디라는 나라가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우디 왕국을 세울 때는 선동했던 거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스만 제국하고 샤르프 후세인이 요르단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지금 메카 메디나를 갖고 있는데 이딴 시로 가려면 무슨 이거 이슬람이냐라고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어떤 나라, 예를 들면 네. 차라리 이란이니 뭐 지금 나왔던 아랍에미레이트니 이런 나라들은 다 개방적일 수 있어도 마지막까지 하여튼 개방적이기 어려운 나라가 아마 저는 사우디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네. 자, 오늘 알파고 신하 씨와의 대화는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고요. 네. 또 한번 나중에 모셔서 네. 더 못다한 현지 얘기 이야기.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필리스틴 얘기도 가능하니까요. 얼마 알겠습니다. 전에 있었고요. 함께해 주신 알파고 네. 신하 씨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오늘 2월 2일 목요일이고요. 우리 여도은 앵커가 뭐 또 액션하지 말고 예. 여도은 앵커가 이제 3시 30분 클로징 벨. 아, 제가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을 너무 더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한 못 2시간 반 못 정도. 참았구나. 아, 나 못 이제 참았어. 미국 마감하고 바로 달려오는데 아. 한국 마감하고 달려와야 하지 않겠냐. 아유. 그래서 제가 못 참고 네. 비집고 들어갑니다. 여도은 앵커 참을성은 좀 없더라. 다른 건 너무 좋은데. 성격 되게 급해요, 제가. 네, 참을성이 없어. 그래서 6시까지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6시에는 자리를 싹 네. 빼가지고 제가 클로징 배 예. 여명의 눈동자로 다시 한번. 명민이 앵커랑 요즘 그쪽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분위기가 서 흐리면 안 되는데 또 제가. 두 분 또 재밌게 한번 좀 말아주세요. 네. 말아 먹는 게 아니라 말아. 예. 아니, 저 퇴근길 라이브를 되게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딱 쓱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수요일에 한번 이렇게 한번 쓱 들어왔다가 어쩌다 보니까 주 4회로 이렇게 쓱 네. 들어오고. 근데 제가 요 방송을 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한 분기 조금 넘었나 그랬는데 저는 이게 되게 길게 느껴졌거든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나 했더니 제가 사실 퇴근길 라이브 진행하면서 부담감이 되게 컸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는 것도 이제 네네네. 굉장히 에피소드들이 많았잖아요. 뭐 노래를 부르질 않나, 뭐 BTS 얘기했다가 네. 큰 코 다칠 뻔하질 않나.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많이 안고 했던 방송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어떻게 봐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유 이제 뭐 청취자분들 너무 좋아하셨죠. 네, 그랬나요? 시청자분들. 네, 그럼요. 그리고 우리 여도원 앵커는 뭐 어떤 시간, 어떤 컨텐츠에도 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여도원 앵커 또 3시 반 그 시간을 또 뭐야. 잘 살려주시길 바라겠고 아마 아니 나 뭐 가는 거 아닌데 우리 부산 들어오세요. 빨리 오실 거면 빨리 들어오세요. 이런 거 우리 왜 줘요? 장우석 본부장님께서 우리 여도원 앵커에게 또 선물을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석입니다. 여도원 앵커의 반짝 장우석입니다. 여기 또 시간을 바꾸신다고 그래서 네네네.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난 거 아시죠? 네. 지금까지 제가 아유 기다렸습니다. 잠도 못 이걸 주무시고. 네, 아유 이걸 주기 위해서. 아 어떻게? 두 분 네. 정말 예쁜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이고. 고생 많이 네. 했어요. 네. 아니 고생한 거 없고 네. 제가 왜 뭐 우세요 떠나는 또?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이제 나밖에 더 있어요. 난 이런 분위기 너무 싫어. 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 너무 싫어. 나도 시켜서 하는데 어쩔 수 알겠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제가 고생 뭐 많이 어디 하셨어요. 네. 딴 데 떠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지만- 예,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이거 아니 이렇게 바꾸는 것도 또 하나의 변화니까. 아 그럼요. 아이고 그럼요. 아이고 아닌가. 아이고. 네. 그래서 아유 우리 여도원 앵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3시 반에서 화이팅입니다. 네, 네, 장우석 본부장님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뭐 갑자기 나오셨어. 저 진짜 깜짝 네. 놀랐어. 자, 우리 여도원 앵커는 3시 네. 반으로 일찍 좀 보내드리고 왜냐면 워낙 새벽부터 하시기 때문에 좀 일찍 주무셔야 돼 사실 여도원 안 그래도 앵커는. 이제 네. 조금 일찍 잘 수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사실 퇴근길 라이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아예 보기 싫다 하시면서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부담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은 아닐까 이러면 약간 자책도 들고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좀 약간 부담감을 갖고 방송을 했는데. 저 클로징벨로 갑니다, 여러분. 어디 떠나는 거 아니고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그리고 클로징벨, 미국 마감, 한국 마감 제가 다 네, 짊어지기로 책임집니다. 했으니까. 네. 또 이런 걸 또 주니까 네. 너무 좀 부담스럽고. 아, 우리 시청자분들 예. 또 다 3시 반으로 빠져나가신 거 아닌가 걱정이에요. 아. 자, 하여튼 여러분, 와 주세요. 네. 예, 감사드립니다. 3시 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6시에는 정프로가 예, 또 맞아요. 우리 매일같이 정프로님이 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괜찮으시겠어요? 죽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네. 그냥 사람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죽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예 자리를 깔고 주무신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여도원 앵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3시 반부터 다음 주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클로징벨 3시 30분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언젠가 비나리 완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난 여름 특별한 인사이트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임형록 교수. 그럼 안쪽에 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겠죠. 그렇죠. 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프라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은 없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이 언제 될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우리 예상 밖으로 길어졌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끝나냐고 물어보면 안 끝납니다. 오래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평택 이하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수도권도 안 좋은 상황인데 평택 이남 쪽은 더 안 좋으니까. 그가 미리 본 2023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이니까요. 200분의 관객과 3시간 동안 이루어질 질의응답. 운이 좋으시다면 임형록, 김프로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3프로TV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신청하세요.